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이슈가 정말 끊임없다라는 그러한 부분을 실감하게 되는 오늘입니다. 자, 조금 한숨을 돌리려는 듯 했던 증시가 오늘 장중에 김정은의 건강 이상술로 인해서 크게 요동쳤습니다. 와, 이 30분 만에 주식시장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께서 당혹스럽게 느끼셨을 텐데요. 자, 다행히도 점심시간 이후부터 해서는 안정세로 접어들긴 하였습니다만 그 요동치는 증시 속에서 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 4월 들어서 총선 전후로 해서 대북 관련한 기대치가 증시에 녹아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분이 오늘 30분 동안의 증시 급락 속에 순간적으로 모두 녹아버리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즉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자, 오히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녹아있는 대북 기대치를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스몰캡의 소형주나 코스닥 종목들의 향후 흐름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 30분 만에 주식시장 일순간에 정말 냉탕으로 바뀌었죠. 자, 소형업종 지수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했지만 한 10시 정도에 플러스 반전되고 훈훈하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대략 10시 30분 조금 넘은 순간부터 해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 심장 수술 이런 얘기가 메신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더니 자, 그게 뉴스로도 순식간에 등장합니다. 그와 함께 이 뉴스는 CNN발 뉴스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증시가 단 30분 만에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 3% 이상 급락했고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에는 3%가 아니고 6% 이상 급락하는 그러한 흐름이 단 30분 만에 나타났던 것이죠. 자, 저 흐름 장중에 쏟아지는 저 지수 낙폭을 보면서 많은 분들께서 당혹스럽게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점심시간 이후부터 해서 그 낙폭이 많은 부분 회복이 되긴 하였습니다만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던진 시장의 여러 가지 파고는 많은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CNN발 뉴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자, 10시 30분쯤에 해가지고 김정은의 심장수술 관련한 소식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게 수술이냐 시술이냐 이 이야기 가지고 SNS상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대화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시술이면은 금방 일어날 텐데 수술이면은 이게 좀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CNN발 뉴스가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고 시장이 쫙 밀리는데 여기에 더 큰 찬물을 끼얹었던 찌라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찌라시냐면 지금 김정은이 아주 심각하다, 지금 북한의 실세 3인방이 실제 권력을 잡고 있는데 김여정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평양에는 계엄령이 떨어져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감 있게 작성된 찌라시가 돌았어요. 와, 그게 도니까 또 증시가 한바탕 쫙 빠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찌라시가 알고 봤더니 6년 전이면 2014년이죠. 김정은이 정권 초기 때 그때 돌았던 루머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블로거가 저거를 기록으로 남겨놨더라고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자, 어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 저 때 당시 예전에 있었던 저 루머를 재생산해서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던 부분도 또 있었습니다. 와, 야, 저거 누가 돌렸을까? 아마 그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자, 결국은 한 11시 반, 12시 사이에 정부에서 속보로 해서 신변 이상설, 김정은의 신변 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속보를 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CNN이 뉴스를 냈는데 이게 좀,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뉴스가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찝찝함이 남아있다 보니까 시장이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찝찝한 채로 그렇게, 오늘 장중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번, 김정은 건강 이상설로 인해서 시장이 출렁거림에 따라서 자, 우리가 이번 상승장 속에 대북 기대치가 어느 정도 녹아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생뚱맞게 왜 나오느냐? 자, 우리 생각해보면 이번 총선을 여당이 승리한 이후 대북 관련한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이 계속 언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소형주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대형주에 비해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남북 경협,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는 4년 전이 아니죠. 2년 전, 2년 전, 2018년을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래된 느낌입니다. 아이고, 제가 말 실수를 했네요. 4년 전이라고 하다니. 자, 우리 2년 전, 2018년 봄에,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리고 김정은이, 정상회담 한다라는 기대감에, 증시가 크게 올랐잖아요. 특히 이제 소형업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뜨거운 감자처럼 쫙 올라갔습니다. 자, 그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용융자 잔고도 매우 공격적으로 상승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저 봄 당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우 공격적인 믿음을 가지고 매수세에 가담했던 것이에요. 왜 저런 매수세가 발생을 했느냐? 저렇게 이제 신용융자를 크게 가져가면서 매수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때 당시 소형업종 같은 경우 남북 경협에 있어서 남북 화해 무드에 있어서 소형주 대부분 종목이 수혜가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유를 갖다 붙이면 모든 것이 다 수혜주가 됩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컸었던 재료가 바로 북한과의 냉전 기류가 차디찼던 그 기류가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나라 증시 전체 특정 대형주만이 아니고 전체에 큰 호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만난 이후 이게 뭐 결정적인 게 없었잖아요. 뭐 평화협정에 서명한 것도 없고 자, 뭐 유야무야 지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 뭐 어차피 제로 노출이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 이후 자, 특별하게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변하지도 않고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대북 기대치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일본 경제 보복 요때 다 빠져나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대북 기대치가 작년 여름 일본 경제 보복 때 그냥 싹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자, 이 이후부터 해서는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든 증시는 대북 이슈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소형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 기대치 자체가 다 사라졌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자, 이번 3월 23일 이후 반등장에서 자, 총선 과정에서 남북 경협, 남북 간의 어떤 화해 무드 분위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고요. 자, 일정 부분, 뭐 많은 부분은 아닐 것으로 됩니다만 일정 부분 대북 관련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에 녹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 반등장에서 스몰캡이 강세를 보였고, 특히 총선 이후 더더욱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것이 대북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증시 급락 30분의 급락 과정에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 소형 업종의 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 분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오늘 11시 반 넘은 직후에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확 꺼졌어요. 순식간에 쫙 밀었는데 그 낙폭 수준이 30분 만에 마이너스 6%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자, 만약에 대북 기대감이 2018년 봄 수준으로 정말 꽉 차 있었다면 스몰캡의 순간 하락률은 10%를 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6% 정도 수준의 기대치만, 낙폭만 발생했다라는 것은 2018년 봄보다는 약한 수준의 기대치만 녹아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이제 증시가 요롱요롱요롱 좀 장 마감쯤에서 좀 올라와 있어요. 자, 만약에 정말 김정은이 건강 이상이 발생했고 일각에서 제기했던 뇌사 상태,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증시가 순간적으로 또 하락할 수 있겠죠. 그 하락폭은 대략 요 정도, 오늘 11시 한 10분 정도의 최대 피크를 그렸던 그 하락 수준이 추가적으로 순간 낙폭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 건강에 이상이 없었다, 유수가 오보였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시장에 대북 기대감이 반영된 수준이 2018년 봄 정도로 그렇게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승할 대북 이슈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넓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변수입니다. 김정은이 자기네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얼굴도 비추고 그래야지만 이제 건강이 이상이 없구나, 그렇게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지, 계속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조금 이제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 두 가능성을 염두를 하시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만약에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이 없다면, 그게 사실이 무근이라면 대북 관련한 기대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반대로 김정은이 정말 건강 이상하다, 그래서 심각하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11시경에 보았던 그 낙폭 수준까지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또 한편에서는 이게 북한이 이래서 붕괴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증시에도 악재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장은 요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정말 심각한 상황이 나와서 정말 김정은이 안 좋게 됐다. 자, 아이러니하지만 정말 주식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갑작스러운 김정은의 사망은 원치 않은 재료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했을 때 증시의 악재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이 부분을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무엇이냐? 94년 7월에 김일성 사망 당시, 그리고 2011년 12월에 김정일 사망 당시, 그 이후에 증시가 어떻게 갔습니까? 그 이후에 증시는 그저 자기 갈 길을
같습니다. 뭐 물론 단기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일이 좀 있긴 했죠. 94년에는 뭐 사재기도 있었고 뭐 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학도병 끌려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는데, 자, 그만큼 시장 자체는 김일성, 김정일 그때 당시 사망 당시를 보게 되면 북한 이슈 자체가 증시의 궁극적인 변수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글을 올려놨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자, 우리 애청자님들께 설문조사를 했었죠. 자, 제가 기술적 지표나 차트를 전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하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100여 분 넘게 참여하실 것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회사 일로 바쁘셔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커뮤니티 링크를 제가 요 영상 본문하고 그리고 댓글 최상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저녁에 이제 특강을 시작할 것인데요. 제가 유안타증권하고 컨텐츠 제휴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여 방법을 개별적으로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온라인으로 방송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청하시게 되면 한꺼번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83차 정기 세미나까지도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교보제는 유안타증권의 HTS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시장이 뭐 좀 1900 넘고 그러니까 좀 흔들흔들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오늘 증시 토크를 준비한 데 있어서 김정은 얘기가 아니고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에 이른 이유를 설명하면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의 뭐 어떤 테크닉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김정은 건이 너무 컸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내일 시간이 되면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청자님의 성공투자 기원 드리면서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